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가 오늘 조금 저희가 이 시작을 늦게 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고척돔 더블헤더 요거 가지고 저희도 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가야 될지 좀 생각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보니까 10시 1분이라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디형 도기자님 안녕하세요. 최강하나 다름현님 오늘도 어서 오시고요. 저희가 뭐 이따 LG 트윈스 얘기는 또 저희 첫 번째 주제에서 또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O 리그 잔여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10일에 종료가 되는 일정이고 9월에서 10월 중 더블헤더는 이제 10번 정도 이제 할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홍원기 감독, 이 키움의 홍원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고척돔 더블헤더 우리가 왜 해야 하나 이런 얘기 홍원기 감독은 이렇게 분노를 했고, KBO 같은 경우에는 구단별 더블헤더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이제 경기 수 치른 거를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기아 같은 경우가 아직 경기가 가장 많이 남은 구단입니다. 104경기를 치렀고 40경기 남았네. 그쵸.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9경기를 치렀으니까 기아와 비교했을 때 이제 15경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랬을 때 아니 키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뜨문뜨문 있는 일정 다 소화해도 남은 이제 25경기죠. 25경기만 치르면 이제 시즌이 끝나는 건데 우리가 더블헤더를 왜 하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KBO 입장에서는 다른 팀들도 다 더블헤더 하는데 키움만 더블헤더 일정을 안 짤 수는 없다. 이게 또 이제 KBO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좀 이게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저는 KBO의 판단이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많은 팬들이 생각하시기를 그거잖아요. 15경기면 거의 20일 가까이 여유가 있는데 그걸 굳이 하루에 2경기를 해도 되나? 그럴 필요까지 있나? 생각해보면 맞죠. 키움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3경기씩만 해도 기아가 5경기, 6경기 할 때 동안에 3경기씩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정이기는 한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KBO가 뭐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다 똑같이 부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일정과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들이 다 하는데 키움만 안 할 수는 없다. 똑같이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인 거죠. 그니까요. 저는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도 또 키움 팬이시잖아요. 뭐 키움은 그 많은 우천 취소의 휴식을 또 못 취했더랬는데요. 그건 공평한가요? 이런 얘기 해주셨고, 뭐 물론 다른 팀들도 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를 못한 부분을 뭐 얘기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같이 우치시켜주든가 그만큼 더 했는데, 이 위에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계속 이제 레이스를 뛰어왔는데 이악 물고 달렸더니 막판 스퍼트를 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키움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더블헤더를 치러 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데도 왜 더블헤더 일정을 넣느냐라는 게 일단 불만인 것 같고, KBO는 다른 팀들도 다 더블헤더를 하기 때문에 키움도 더블헤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동구장이 그러면 이점이 없지 않나요 하셨는데, 물론 이제 더운 여름 뭐 아니면은 추운 겨울에도 일정한 온도에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이제 이점이라면 이점이겠습니다만, 굳이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어요. 그죠? 그거 뭐 안 바뀌어요. 이미 발표했고 바뀌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풀이를 하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동안에 뭐 키움 본인들이 뭐 고척돔에서 하고 싶어서 합니까 사실? 장소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가 그 구장을 이제 홈으로 쓸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구장은 여름 장마철이라든지 우천이 이제 비가 내릴 때 당연히 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뭐 장점과 일단 있는 거죠. 네. 그 팀. 근데 저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각 구단마다 남은 경기 수가 다른데 굳이 더블헤더로 다른 팀 우천으로 쉬고 키움은 못 쉬고 또 열심히 한 결과인데, 뭐 한현홍님도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디 보자. 무조건이 아니라 비례를 따라야죠. 키움은 지금껏 쉬지도 못하고 경기를 했다.
아니 그냥 제가 일단은 뭐 위원님의 입장과 비슷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많이 안 계시나 보네요. 보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는 전혀 괜찮습니다. 제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전혀 리그 없기 운영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뭐 네.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또 키움 뭐 저 기아 6경기 할 때 일주일에 한 3경기, 2경기만 하니까 또 그것도 뭐 2, 3일씩 이렇게 또 쉴 수 있고 하니까 저는 여기 있네요.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안치홍 한 표. 안치홍 한 표.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의 말이 맞네. 한 게임이라도 우춘하면 4게임 모두 취소해야죠. 공평성에 아까 저는 형평성? 계속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뭐 위원님 입장 혹은 이제 KBO 입장, 그러니까 리그를 운영해 나가는 그 입장에서는 어느 팀들만 더블헤더를 하면서 이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만큼 키움은 앞에서 해놨는데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뭐 맞다 틀리다라기보다 생각의 차이니까 의견 존중합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고척에서 취소된 경기도 없는데 뭔 고척에서 더블헤더임 뭐 이런 얘기. 어차피 못 쉰 만큼 더블헤더 하더라도 다른 날 많이 쉬지 않나. 이거는 또 근데 그럼 맞죠 그쵸? 이 큐브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더블헤더라. 지금 참 모든 팀을 뭐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쉬엄쉬엄 할 수 있으니 뭐 키움도 나쁘지는 않겠는데 참 이렇게 해야 되나. 일정 짜다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아쉽기는 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블헤더 한 번 하고 오래 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인가요? 이런 얘기도 또 궁금해하시네요. 더블헤더는 사실 선수들도 그렇고 별로 원치 않아요. 하루 2경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월요일 경기에 편성이 되는 거를 선호하는 선수들 구단이 더 많죠. 그래서 한 경기만 치르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한데 올해 어제 경기도 벌써 5경기 다 취소될 만큼 올해는 좀 그 취소 경기가 좀 많다 보니까 또 아시안 게임도 또 있고 일정을 좀 여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이제 많이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그쵸. 결국 더블헤더를 일정을 짤 수밖에 없는 지금 KBO의 입장인 거죠. 네. 그래요. 만약에 이제 키움이 상위권 팀에 상위권에 있었더라면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짱동호님이 기자님과 위원님은 100만 내 경기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우치며 보면은 미세먼지 취소 때문에 잔여 경기로 항상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포스트 시즌 거의 겨울까지 하는 것도 말이 항상 나왔던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냥 이젠 적응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뭐 더 늘리면은 이제 여기서 더 늘리는 건 이제 욕심인 것 같고, 네. 최대시까지 온 것 같아요. 144경기 10개 구단으로. 네, 저는 딱 여기까지만. 전 좀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요, 줄였으면 좋겠다고요. 줄였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게 좀 이제 경기 수를 조정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이 경기 수가 만약에 이제 9경기잖아요. 이제 다른 구단이랑 치르는 거 하나씩 뭐 줄인다고 치면은 그럼 144경기 또 9경기 또 더 줄이면 이게 줄이면 줄일수록 이 구단 입장에서도 수익이 또 줄어드는 거고, 중계권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계속 이제 이 계약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거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아. 이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뭐 국민진흥공단 뭐 토토 때문에 경기수 못 줄이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방송사들도 욕하겠죠. 수익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도 또 있고, 요건 당장은 또 못 줄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전구장, 동구장화가 또 최선이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키움 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좀 억울할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취소되면 바로 잔여 경기 치르던가 해야 할 듯.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월요일 경기를 최근에는 이제 계속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시즌 막판에 다 몰리는 거잖아요. 그쵸. 월요일 경기를 상시적으로 좀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시즌 중간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에요. 예비를 항상 잡죠. 시즌 막바지가 되면은 예비를 다 계산을 해서 포스 시즌 일정까지 잡는데, 근데 이게 항상 그 예비를 벗어나면서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한 15경기 정도를 예비일로 이제 잡는데 취소가 되는 그런 걸로 예선을 잡는데, 항상 보면은 뭐 한 20일도 넘고 30일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정이 오버가 돼 버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단 말이죠. 그쵸. 네. 근데
월요일 경기는 월요일 휴식은 선수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막판에 조금 급하게 이렇게 일정이 몰리는 한이 있더라도 월요일 경기는 가급적이면 좀 안 하면서 지켜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그러네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그제 우치 나오는 팀 월요일 일단 진행하는 편이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월요일 편성이 사실 제일 효과적이기는 한데 선수들의 피로감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섣불리 도입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 KBO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팬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문득 이제 딱 떠오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시즌 전에 이제 각 팀 주장들하고 감독이 나와서 뭐 출사표 던지면서 뭐 이렇게 미디어데이 그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차라리 팬들하고 KBO가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뭐 이 리그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의견이라든지 얼마든지 좀 자유스럽게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호경 총재가 나오고 어떤 그 결정권자들이 나와서 이런 자리를 한번 갖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좀 그 답답하시고 뭔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한테도 말씀을 하고 우리랑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지만, 진짜 현장에서 운영을 하는 그 조직하고 같이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는 것도 내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간담회 같은 느낌으로. 간담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다양한 생각 저희가 좀 한번 들어봤고요. 롯데의 이종훈 감독 땡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또 가졌죠. 이 팀 플레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남은 기간 같이 가지 않겠다. 뭐 물론 이제 30몇 경기, 아직 뭐 시즌이 몇 경기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뭐 이제 사령탑에 오른 입장에서, 임시 사령탑이라도 오른 입장에서 당연하게도 또 해야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요거 어떻게 봐요? 뭘요? 요런 얘기를 이제 딱 선수단한테 던졌잖아. 네. 그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30경기 그냥 이따가 가세요.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선수들 입장에서. 내가 선수라고 해도 그 생각 가질 거예요. 조금 그렇죠. 근데 이거 팀플레이 어긋나는 행동하면 같이 가지 않겠다. 아니 팀플레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선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던져야 되니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야. 그냥 같은데. 그냥 남은 경기 선수들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쵸. 그냥 끝까지 선수들 할 수 있는 플레이 최선을 다해서 뭐 혹은 이제 즐겁게 남은 일정 뭐 소화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렇게 강하게 꽉 잡고 가겠다 이런다고 해서 될 시대도 사실은 아니고 지금 될 상황도 아니고 그냥 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남은 일정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잘 마무리하도록 뭐 노력하겠다. 이게 저는 최선이라고 보는데, 팀 플레이에 어긋나는 행동한다면 남은 기간 같이 가게 않겠다. 그럼 내년에는 같이 갈 거예요? 이 약간 좀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자꾸 이게 롯데라서 더 그런 거야. 뭐야 이거 도대체. 자꾸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딱 보고서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로. 뭐 롯데 팀 분위기에서 별 의미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베스타.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가 물론 지금 아직까지 가을 야구 포기할 정도는 뭐 아니지만 이미 그래도 5경기 정도면은 이제 남은 일정에서 상당히 쉽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게 사실은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었을까 뭐 싶기는 합니다. 판다음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 감독 등 혹시 윗선에 잘 보이려는 워딩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드는데 어찌 보시나요? 다시 기회 놓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이정훈 감독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팬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 이렇게 잡음 나오는 것 자체를 윗선에서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3년 계약했다가 1년만 하고 그만두셨었죠. 그쵸. 롯데 감독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제 이군 감독으로 다시 와서 수석 코치로 다시 보직 바뀌어서 감독 대행까지 뭐 하고, 이것도 참 진짜 이해가 안 돼. 그쵸, 사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이 발언은 오히려 저는 제가 볼 때는 역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선수단 입장에서도 과연 어떤 식으로 또 받아들일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이제
팀 이건 선수단한테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윗선한테 나 이렇게 할 거니까 잘 봐줘. 약간 이런 오히려 이런 느낌이 더 드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뭐 한번 지켜봅시다. 롯데가 그래요, 어떻게 네네. 또 바뀔지. 이게 뭐 네. 감독 경질되면 반짝 또 이제 성적 반등이 있는 경우들도 또 뭐 있으니까. 있죠, 그렇죠. 네.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저희가 털고 바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감독 퇴진 트럭 시위 이거 모금 하셨었잖아요. 올 시즌 초반에도 한번 뭐 트럭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한 번 더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요 모금액을 먹튀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 의뢰를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시위 주도자가 임의 사용 등 횡령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위원님? 이게 뭔 짓이야 진짜. 아니 이게 남의 돈 받아가지고 이거 다 감사하고 회계하고 이런 거 내역을 다 일일이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모금하신 분들 중에 사실은 뭐 전문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야 그러니까 먹고 튄 거네 누가? 예, 예. 야,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지? 아니 이거 총대를 메고 이걸 어떻게 먹튀를 할 생각을 하지? 간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아, 진짜 나 이거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곧 잡힐 거 아니야? 아, 그쵸. 한 300은 시위에 쓰고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도 모른대요. 글레이시아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다들 총대 매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영수증 같은 거 일일이 내역 다 뽑고 뭐 밥 먹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뭐 그 스태프들 있잖아요. 뭐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 만약에 이제 트럭이다 싶으면은 트럭 기사님들 뭐 식사비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내역을 남겨놓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금액이 뭐 얼마나 된다고? 아니 뭐 크면 크다고 할 수는 뭐 있겠지만 이게 뭐 수십억 되는 그런 돈은 아니잖아. 네. 야, 근데 참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다. 이런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 천재적인 게 아니라 무모한 거죠. 어차피 잡히는데 건우파파님 메이드바이키님도 어차피 잡힐 거 이거 무리수죠.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비세요 차라리. 예, 그게 방법입니다. 이거 다 잡혀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요. 이러면 이제 뭐 사실 살아야죠. 끓여야죠. 아니 이거도 야구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 예, 예. 근데 이거 지금 돈에 눈이 멀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맥콜러바님 저 얘기하시니까 알겠다. 그 류지혁 선수 커피차 보낸 거 그거 여기에서 떼가지고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모금액으로 900만 어떡하냐. 원. 내 인생 종치나 900만 원. 또 액수도 또 이렇게 딱 나오나. 별일이다. 안타깝다 진짜 너무 안타깝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이런 부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또 짚어봤습니다. 아 이런 일도 좀 없어야 되겠죠. 팬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한 마음을 또 두 번 죽이는 그런 이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주제 한번 좀 빠르게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LG 트윈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에이스 플러코 선수가 부상으로 1군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지난 26일이었죠. NC와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했습니다만 왼쪽 내전근의 불편함을 느껴서 4이닝 만에 강판되고 말았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왼쪽 골반뼈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복귀까지 4에서 5주 정도 걸릴 것 같고 시즌 후반부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1위기는 1위입니다만 최근에 조금 뭐 KT가 뭐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지금 3연패인 것도 있고 쉽사리 1위를 거머쥘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팬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좀 커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KT 때문이야. 그렇죠.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LG 팬들은 SSG는 이제 조금 안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KT가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와 KT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가 있지? 근데 LG는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뭐 거의 완벽하게 이 시즌을 운영을 해왔죠. 그렇죠. 운영을 해왔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많았잖아요. 너무 뛴다, 뭐 기타 등등 뭐 투수들 뭐 틈만 나면은 뭐 기회 많이 주지도 않고서 뭐 내린다 뭐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1등을 달리는 거는 역시나 선수들이 그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조금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선수들 전체적인 몸 컨디션이 좋진 않아요. 플러코도 좀 부상이 있고 함덕주도 지금 뭐 어떤 뭐 부상이 있는 건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먼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소를 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요. 지금 사실 3패 3승 이걸
LG가 3연패하는 동안 KT가 3연승을 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게임 차가 3게임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치고 올라오는 거, 물론 KT 팬 입장에서는 1위 탈환을 목표로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2위 수성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지만 현장에서는 약간 좀 욕심이 날 법도 해 보이거든요. LG는 1위는 당연한 거고 2위가 KT가 되면 안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치고 올라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네, 포스트 시즌에서. 네. 3위까지 해서 만약에 SSG가 2위 해서 두 팀이 플레이오프를 붙어서 좀 힘 좀 빼고 그러고 올라오는 게 그나마 좀 나은 거지. LG가 제일 지금 좀 의식하고 있는 팀은 KT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4경기면은 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KT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플로코 선수 얘기해 주시는 분 많습니다. 올 시즌 21경기에 나와서 11승 3패, 평균 자책점 2.41 정말 잘해줬고 다승, 평균 자책점 뭐 모든 부분, 주요 부분에서 이제 팀 내 선발 투수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요번에 1군 제외가 처음은 또 아닙니다. 7월 9일에 1군 제외가 됐었고 7월 말에는 또 등판이 몸살 감기로 밀렸죠. 이제 8월 초 코로나까지 이제 확진을 받으면서 또 여러 차례 몸 관리에 있어서 염경엽 감독이 또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이제 만약에 뭐 몸살 감기, 뭐 감기로 빠져도 이제 벌금 내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0승을 달성하고 여러 가지 또 내전근의 부상까지 또 온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뭐 벌금을 낸다는 거예요? 네, LG는? 저 누구야? 염경엽 감독이 몸 관리 부실이다. 요거는 감기. 네, 요거는 또 의원도 그러면 나 지금 제대로 감기인데. 내셔야 되겠는데요. 나 지금 얼마나 한 500만 원 내야 되나 거기는? 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 감기 걸렸다고 사람인데 감기 걸릴 수도 있지. 몸 관리를 그만큼 뭐 잘해라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밍밍님 2,000원 감사합니다. LG 혹시라도 도루로진 경기 수만큼 그 차이로 2등이 된다면 또 후폭풍이 거셀 듯 하네요. 얘기를 하셨는데 요건 이제 염경엽 감독의 또 불만을 얘기하시는 그런 댓글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플루코 선수의 대체자로 이제 김윤식 선수가 올라오게 됐는데요. 김윤식과 이지강 선수가 나옵니다. 김윤식은 최근 8월 23일이죠. 퓨처스와의 상무전에서 3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김윤식 선수는 글쎄 올해 좀 기대를 많이 했죠. 네. 대표팀에 선발되면서 또 더 WSK. 기대를 또 네. 많이 가졌는데 예상보다 좀 올해 굉장히 좀 고전을 많이 했어요. 아마 본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베스트는 역시나 김윤식은 LG 선발의 한 축을 맡아주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그런 선수고 조금 늦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콜업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부여가 될 겁니다. 이때 이제 김윤식 선수가 또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을 야구의 엔트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윤식 선수 기대는 되지만 조금 의기소침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저는 그 이정용 불펜 선수가 이제는 뭐 확실한 선발 투수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그 자리가 지금 이제 없잖아요. 다 꽉 그렇죠. 찼으니까. 네. 그래도 뭐 야구 1년만 할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올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김윤식 선수 외에도 또 이민호 선수 얘기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민호 선수에게는 또 기회가 아직까지는 또 주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LG 입장에서는 켈리가 지난 경기 피칭이 괜찮았고 켈리가 이런 피칭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플로코의 공백을 약간이라도 또 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나머지 이제 9개 구단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에이스 투수 특히 이제 외국인 투수가 빠졌을 때 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 후보가 뭐 이 선수 저 선수 여러 명이 지금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도 저는 LG가 강팀인 이유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플로코만큼의 기량을 나타내는 거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네. 기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양한 자원들이 있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LG가 가장 이제 그 구단 운영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롱런할 수 있는 팀을 만들자였잖아요. 네. 지속 가능한 강팀. 이런 게 이제 결국은 그동안에 많이 준비를 해왔던 게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을까? 만약에 뭐 김윤식, 이민호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더 잘해주면서 플러코의 공백을 잘 메워주게 된다면 아마 많은 팀들이 LG 트윈스를 벤치마킹하는 따라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네, 저는 준비를 정말 잘하고 있다. 이게 그동안 말로만이 아니에요. 네. LG는 이제 서서히 그라운드에서 또
결과적으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플로트코와 함께 필승조로 뛰고 있었던 함덕주 선수도 이제 1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휴식 차원의 말소라고 하는데요. 에이스에 이어서 필승조까지 같이 또 이제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LG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뭐 물론 플로트코에 아파서 쉬는 거라고 하지만 또 함덕주 선수도 현장에서 봤을 때 또 선수가 너무 지쳐 있는 것 같다. 혹은 이제 체력적으로 좀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내리는 거긴 하겠지만 약간은 좀 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만큼 또 뭐 자신이 있는 거죠. 구단은 함덕주가 좀 빠진 그런 자리에 뭐 정우영이라든지 뭐 백승현 선수도 좀 뭐 괜찮고 뭐 유영찬 선수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좀 휴식을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휴식 차원이 아니라 약간 몸에 그래도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1승 1승을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여유 부리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 함덕 선수 걱정이 되는 부분이 혹시나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김윤식 선수 그리고 이지강 선수가 콜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지강 선수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뭐 댓글창으로 알폰소 엠파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김윤식 이지강 외에도 손주영, 강효정 선수도 또 대기 중이고 어제 손주영 퓨처스에서 4이닝 1실점 중에 우천으로 노게임 됐었다. 요거 좀 이제 선수 입장에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하나가 빠져도 계속 올라올 선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은 되지만 조금 이제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어제 주제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롯데는 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LG랑 똑같습니다. 그때 LG가 내리막을 또 심하게 겪고 차명석 단장이 두산을 벤치마킹해서 뎁스 왕국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좋은 팀, 강팀을 또 만든 거죠. 얘기를 하셨는데 두산 하면은 예전에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화수분 야구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누가 빠져도 누가 FA로 타 팀으로 이적을 해도 그 빈자리를 채울 선수들이 계속 이제 2군에서 올라왔다 이런 건데 LG도 약간 요즘에는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이게 단시간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좀 꾸준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중간에 자꾸 뭔가를 변화시키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을 어떻게 기간을 딱 잡고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눈 딱 감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지금 LG처럼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외국 FA 선수들 몸값이 비싸게 주고 데려온 선수들 정말 많이 영입을 했죠. 그쵸. 돈 정말 많이 썼죠. 근데 170억 줬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뿐만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정말로 엄청난 효과를 돈값을 한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없어요. 정말 없거든요. 근데 LG는 그 동안에 보면은 이렇게 FA 선수를 많이 영입하진 않아서 우리가 딱 기억나는 선수 누구 있어요? 핵심만 산 건 뭐 김현수, 박혜민 뭐 요 정도. 네. 뭐 박동원 뭐 이런 선수들 그렇죠. 어차피 선수도 있군요. 어차피 이제 유강남 선수한테 써야 될 돈을 갈아 끼우는 거죠. 그런 약간 느낌이니까. 근데 예전에 보면은 뭐 롯데 뭐 정대현, 이승호, 윤기현, 민병헌 뭐 많잖아요. 아 그러네. 실패 근데 사례들 전부 다 대부분 이제 그 몸값을 못한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았단 말이죠. 아쉽게도. 그러니까 롯데는 약간 좀 그 탄탄함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냥 여기에도 좀 이게 괜찮으면 좀 요걸 해볼까? 저기 해보면 좀 요렇게도 좀 해볼까? 이게 오히려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좀 그 흘러간 게 아닌가. 아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이 장기 레이스, 페너트 레이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뎁스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안치홍 선수, 뭐 손승락 선수 이렇게 이제 성공 사례들이 또 있기는 있죠.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롯데 운영 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 채팅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좀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이제 2,000원 후원해주신 또 와이어 투 와이어 SSG 랜더스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안치홍 위원님 이후로 11년 만에 하재훈 선수가 인사이드 파크 홈런으로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흥해라 하재훈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하재훈 선수는 참 그 운동 능력 신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타자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좀 그 부상만 좀 없다면은 네. 부상도 보면은 꼭 그 플레이 하다가 다쳐. 아 그래요. 플레이 하다가 좀 다쳐서 그게 좀 불운하죠, 그죠? 아깝기는 한데 하재훈 선수는 주전 외야수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잘해주고 있고 지금 한유섬 선수가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 하재훈 선수 그냥 밀어 넣으면은
그것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니까 네, 좀 더 기회가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재원한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롯데는 여태껏 FA 구매 성공작은 홍성은, 최준성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헛돈 썼음. 또 2,000원 판다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 얘기는 샌드위치 껴서 패스하시는 거 아니겠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윤식이가 작년 9월 모드로 돌아온다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루카시스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지금 남자농구 다시 생기네요. KCC가 부산으로 오네요 얘기하셨네요. 롯데갈매기TV님 원래 전주 KCC잖아요. 그쵸? 전주 이지스 KCC인데 이제 원래 KT 소닉붐이 부산에 있던 게 수원으로 옮겼고 그 수원에 이제 부산에 그 빈 농구장 요거 이제 여자 농구만 썼었는데 이제 전주에서 KCC가 이제 부산으로 오는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요거 연고지 이전이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농구장 쓰는 것 때문에 뭐 계약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얽힌 부분이 좀 있고 또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섭섭한 그런 지자체 움직임이 있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부산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농구팀을 또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연고지를 계속 옮기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야구는 진짜 없잖아. 진짜 쉽지 않잖아. 한번 만약에 뭐 기아가 만약에 옮긴다고 해봐 난리 나지. 난리 나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농구는 이렇게 연고지를 옮기는구나. 그래. 요거 이제 전주시가 좀 잘못한 거예요. 전주구장 20년 사용했는데 신구장 안 지어서 그렇다. 전용 농구장 만들어준다더니 야구장으로 이거 바뀌었다고 티나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KCC가 좀 많이 참았죠. 이게 팬 여러분들의 입장이 원래 보통은 이제 구단이 연고지 이전하면 구단 욕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지자체를 욕한다라는 거는 어느 쪽에 좀 이제 이 과실 비율이 좀 더 많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장 신축 때문에 애초에 전주에서 거짓말을 했던 게 1차적인 원인이죠. 고기만두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노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근데 LG 아시안게임 2주 동안 위험해 보이네요. 고우석, 정우영, 문보경 빠지는데 KT는 또 강백호만 빠진다고 이렇게 좀 차출되는 선수들의 요 수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강백호 선수는 올 시즌에 사실 KT에서 그렇게 또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했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크게 또 타격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네요. 그래 네. 딱 그렇네 진짜 핵심 3명 지금 이제 빠져버리면은 조금 헐거워질 수도 있는데 박영현 선수도 있죠. 박영현 선수도 빠지고 KT는 뭐 강백호 지금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사실 그 월요일 날 이제 그 박경수 선수 만나가지고 저녁 때 이제 식사했어요. 식사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자기도 너무 웃긴데 우리가 잘하는 게 맞는 건지 상대가 못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몇 달째 하고 있대요 지금.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그쵸 막 10등하고 이랬는데 그죠? 뭐 이거 포기를 벌써 해야 되나 뭐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누구 보고 누구 하나 뭐 잘해라 뭐 이런 것도 없대. 그냥 알아서 그냥 돌아간대. 알아서 돌아간대. 그리고 한 경기 두 경기 졌다고 해서 좀 선수들이 위축되거나 이런 게 아예 없대요. 왜냐하면 시즌 초반에 너무 많이 져서 이제는 몇 게임 지는 거는 크게 데미지가 없다고 해요. 그 얘기 좀 해주더라고. 그게 이제 팀 분위기가 또 좋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 왜 이기는지 모르고 지고 있을 때도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승리가 참 익숙해진 그런 느낌도 어쨌든 KT 입장에서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선수하고 이제 우규민 선수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 만나서 저녁 먹고 하는데 이게 다 옛날 LG 멤버예요. 자주 보거든요. 우리 자주 보는데 걔네들이 진짜 연봉 제일 많이 받는데. 위원님 내셨어요? 진짜 더러워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누가 만든 거냐고. 위원님이 가장 연장자시죠? 그치 한참이지. 그래서 내셨구나. 진짜 이거 약간 억지 기부야 항상. 그러게. 억지 계산. 이거 연봉 박경수 얼마? 아직 지금 한 5억 되던데 걔. 다 내주시면서 또 괜히 그러세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서 막판에 내가 항상 그 얘기 맨날 꺼내. 야 이제는 돈 니들이 좀 내라. 내야 돼. 그럼 그냥 가. 형 잘 먹었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니까. 진짜 더러워서 진짜. 어쨌든 또 이게 나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제발 좀. 자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롯데자이언츠 얘기도 또 많이 했고 저희가 뭐 팀 분위기 안 좋은 팀들 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하나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6연패입니다. 최근 타격 침체로 6연패 늪에 빠지면서 다시 한번 또 꼴찌 위기에 놓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미 순위 같은 경우에도 9위까지 추락을 한 상황이고 키움과의 경기수 이제 10위입니다. 키움과의 경기수도 이제 2.5경기 차기 때문에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최소한 탈꼴찌라는 이제 성적은 내야 될 텐데 현재까지로서는 노시안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도 좀 치지 못하는 타격을 해서 뭔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타선에 대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구단 중에 하나죠. 시즌 초반 노시환, 최은성 선수 외에는 붙박이 타자가 없었고 수베르 감독 경질 이후에 최은호 감독 새 얼굴을 기용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좀 찾았었는데 뭐 이진영 선수도 있고 김태현 선수도 타격에서 반등을 했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 시즌 성적 변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수베르 감독 시절에는 뭐 타율이 2할 2분 7리 최하위고 여전히 최은호 감독 시절에도 타율은 2할 4분 4위 최하위입니다. 뭐 장타율이랑 OPS가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거 이제 노시환 선수의 버닝 때문이 또 일단은 컸었던 것 같아요. 주요 타자들의 부진 짚어드리면 정은원 선수 8월 18일 부진 끝에 1군에서 제외가 됐죠. 올 시즌 타율 2할 2분 8리. 김인환 선수도 8월 타율이 1할 4푼이죠. 8월 27일에 1군에서 제외됐고 윌리엄스 선수도 9경기 연속 안타 후 최근에는 이제 3경기 연속 무안타 상위 타선으로 고정될 뻔 하다가 이제 다시 하위 타선으로 내려갔습니다. 최은성 선수도 타격 사이클 떨어진 상태 6연패 기간 동안 타율도 1할 3푼인데요. 하나의 무기력한 방망이 좀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노시환 선수가 못 치면 못 이기는 경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타격은 이 라인업 자체가 탄탄해야 돼요. 전체적인 라인업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상대가 느끼는 게 굉장히 커요. 위압감 굉장히 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경기를 할 때 보면은 두산 같은 팀이랑 하면은 너무 어려워. 이종욱, 고영민, 김현수, 김동주. 외국인 타자, 최준석, 손시현 외에 막 뭐 선수들 다 하나죠, 그죠? 너무 잘 뛰고 너무 잘 달리고 정수빈 홈런 하위 타선에서도 막 괴롭히잖아요. 정수빈 선수 같은 케이스가. 그러니까 외야수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 와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네. 빨리빨리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그 컨셉 자체가 좀 노시환을 제하면 아무도 없는 거죠. 아하. 사실은 내가 정말로 뭐 하나 이글스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은성 선수 영입은 물론 하나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입인데 스탯 자체를 보면은 이게 엄청난 그런 스탯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은성 선수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받쳐줄 만한 선수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테이블 세터진도 약해, 출루율도 약해. 그렇다고 무슨 뭐 신민재라든지 뭐 이런 선수처럼 막 3, 40개 도루가 가능한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그렇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부족해요. 1군 라인업의 최상의 조합을 맞추기에는 선수단 자체의 힘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해마다 계속 이게 이제 고민이었었고 젊은 선수들한테 많은 기회가 돌아가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노시환 선수를 제외하면 노시환 선수 너무 엄청나게 지금 뭐 성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 타자를 이렇게 못 뽑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2번 연속 꽝입니다. 그죠? 네. 이게 지금 외국인 타자를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런 선수들이 영입이 될까? 물론 뭐 100만 불 뭐 이거 넘지 못해서 뭐 선수들 뭐 영입하기 전에 뭐 콜업이 돼서 뭐 갖다 놓는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도슨 선수 저는 85,000달러에서 다 끝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85,000달러 받고도 들어가고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뭐 선수들의 뭐 기량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프론트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정말 잘 잡아주고 또 영입해주고 또 부족한 데 있으면은 뭐 트레이드가 됐던 뭐 FA가 됐던 영입해주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정말로 과감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폭풍 영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폭풍 영입. 네. 그러니까 세대 교체로 사실 기회를 주고 혹은 이제 진주를 가리는 옥석을 가리는 그런 단계는 저는 이미 사실 좀 지났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최은성 선수를 영입하면서 어쨌든 또 좋은 선수단의 좋은 흐름을 이제 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보탬이 되는 선수들이 일단은 영입을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이 라인업 보면은
이 선수만 제외하면 네. 겁나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노시환을 제외하면 겁나는 선수 아무도 없어요. 그래 사실 내야수 이도윤 선수 뭐 수비 잘하지만 또 그리고 타율도 이제 2할 9푼 2할 후반대로 또 올라왔지만 그리고 이제 외야수 이진영 선수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줬죠. 이제 클린업 트리오로 이제 최근에는 나오기까지 했는데 김태현 선수도 최근에 타격감 많이 좋습니다. 그러면도 타순을 흔드는 변화의 방식도 꽤 했습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또 크게 보지는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107경기를 치른 하나의 팀 타율은 2할 3푼 9리 최하위입니다. 득점권 타율과 OPS도 리그 최하위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영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한화의 시즌 성적 변화 사실은 이제 수베로 감독을 경질할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기는 야구를 해야 될 때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경질을 하고 최현우 감독을 앉혔는데 성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승률 조금 이제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바뀌기 전후 어떤 것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크게 없죠. 이거는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FA 감독 최고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형 감독이 와도 이 멤버 가지고 과연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정말로. 지금은 어떤 감독이 와서 이거를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네. 한화는 냉정하게 보면은 선수단 구성원 자체가 조금 더 탄탄해져야 되는 게 일단은 돼야 됩니다. 이거는 한화가 진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지원도 전폭적으로 사실 해주잖아요. 나는 한화처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팀 없다고 봐. 정말로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뭐 현장의 핑계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문제점이 되겠지만 여튼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 선수들 좀 영입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선수들 옛날 로사리오 선수 제외하면은 사실은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할 선수들이 크게 없었죠. 뭐 리그를 폭격했다라고 이제 할 만한 선수는 좀 드물었죠, 그죠? 그렇죠. 근데 터크만 선수는 괜찮았다. 터크만 선수는 괜찮은데 어쨌든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큽니다. 네. 모든 10개 구단 다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외국인 선수 좀 잘 영입하면은 그것만 해도 많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단추를 좀 잘못 끊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이글스는 이번 FA 시장에서 또 어떤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지 요거는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도 역시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수도권의 비가 약간 좀 잦아진 상황이라 가지고 오늘은 경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오늘 저희가 두산과 LG의 경기 한번 또 짚어봤습니다. 브랜든 선수와 이정용 선수의 맞대결인데요. 브랜든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등판에서 이제 뒤통수에 공을 맞는 타구를 맞는 그 불의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운드를 끝까지 지켜줬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좀 없어야 될 것 같고 이정용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발 투수를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니만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볼 텐데요. 위원님 어디 찍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LG입니다. LG. 네, 이정용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선발로도 공격적으로 정말 잘 던지고. 저는 이정용의 그 투구 스타일이나 템포나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LG가 이정용 나왔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정용 나오면 많이 이겨요. 네. 굉장히 또 많이 이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력 자체가 저는 LG가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이제 이 LG 팬 여러분들의 곡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경기는 또 해봐야지 않은 거야.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맞추시는 경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스탄배에서 지금 완전 거의 압도적이야. 그러니까요. 매일 1등이야. 위원님이 안 나오시는 날에만 맞히는 건지 뭔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엄청나.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댓글 또 한번 또 소화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님께서 한화는 샐러리 캡도 넉넉한 편인데 FA로 양석환 같은 선수 한 명 더 영입해야 할 듯 싶네요. 이런 얘기. 타선의 보강이 충분히 더 필요한 외부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도라미님께서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치홍 의원님, 이승엽 감독이 김주환 선수 언제까지 믿어줘야 할까요? 어째 생각하시냐고 또 이런 얘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대전 구장이 좀 짧잖아요. 네. 김재환 같은 선수들이 어울리는 구장이야 이제는. 가면은 내가 볼 때 20-30개는 그냥 때려줘. 그러니까 하나이글스 프런트가 이게 쉽지만은 않지만 이런 선수,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꺾여가는 선수들을 잘 영입을 하면은 내가 볼 때 충분한 효과 봐요.
근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런 그렇다고 이유를, 해서 네. 김재환을 꼭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네. 특히 이제 그 장타를 많이 때려내는 그 팀의 네. 그 선수가 구장 자체가 제일 큰 구장을 아. 만약에 쓴다. 근데 뭐 나이를 감안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쟁에서 좀 밀려가지고 좀 1군에서 조금 약간 미미하다. 이런 선수를 타겟으로 잡으면 좋지. 조금 이제 이 뭐라 해야 될까 시장가보다 조금 낮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일루수기 때문에 양석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션이 최은성 선수랑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요 어떤 선수를 또 영입을 해야 될지는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원은 또 외야수비 잘하는 선수가 또 필요해요. 베네지님 또 말씀해 주셨고 하는 외국인이나 일단은 제발 잘 뽑자라는 의견 짱동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리치리님께서 저번에 위원님 삼성 승리 예상할 때 뷰캐넌이라서 이긴다고 했을 때 2이닝 만에 목 잡고 돌아가서 소름. 왜 그래? 진짜 부상 때문에 위원님이 찍으니까 이 뷰캐넌 선수가 목 부상을 입고 또 일찍 강판이 됐대잖아요. 난 뭐하는 놈이에요? 진짜 별일이야. 야, 이런 일이 또 있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별일이네. 죽었다 진짜. 웃깁니다, 그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오늘도 40분 넘게 45분 정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치반구를 넘어서 이제 부산까지 오긴 한다고 뷰캐넌 찍다가 뷰캐넌 목 잡아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또 오늘 또 야구도 잘 보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또 비도 오고 막 이러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죽겠습니다 그냥.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이만 좀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